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여러 종류의 인연을 맺습니다. 때로는 그 인연이 평생 가기를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불가피하게 끝이 다가오는 관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끝을 알리는 결정적 신호는 무엇이며 이런 징조들이 보일 때 우리는 망설임 없이 놓아줄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다룰 5가지 핵심 사항을 잘 들어보시면 더 이상 붙잡아서 상처가 커지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끊임없는 무시나 폄하의 언행이 반복될 때입니다. 관계의 끝을 알리는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갈등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무심한 말 혹은 무시하는 제스처를 한두 번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즉시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순간의 감정 폭발이나 일시적인 오해로 인해 잔뜩 날이 서서 서로에게 나쁜 말을 뱉게 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그 일시적인 다툼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나의 존재를 깎아내리거나 내 생각이나 감정을 진지하게 다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해도 그게 무슨 대수야, 너 참 별것도 아닌 일에 유난 떠네 같은 식으로 반응하거나 내가 진심으로 내놓은 의견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내가 뭘 알아라고 단숨에 일축하는 태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설득을 해보거나 노력하더라도 상대는 전혀 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할 때 건강한 인간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살아있으려면 서로에게 호감이나 존중, 관심이 깔려 있어야 하는데 상대가 나를 인간적으로 낮춰보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깔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면 이미 기본적인 신뢰와 애정이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나 자신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점점 자존감이 깎이고 상대에게 어떤 말을 꺼내도 나는 어차피 무시당할 뿐이야 라는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를 방치하면 나중에는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심리적으로 크게 소진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위축된 태도를 보이게 되죠. 따라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거나 폄하하고 그것이 일시적 다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라면 그 관계는 더 붙잡지 않는 것이 나에게 이롭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를 이어가려 했으면 상처가 깊어질 뿐이기 때문에 이 신호가 분명해지면 미련 없이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의사소통이 완전히 단절되고 대화의 여지조차 사라졌을 때입니다. 인간관계는 대화를 통해 유지되고 발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함께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서로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지거나 갈등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아예 나와 대화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최소한의 소통마저 단절된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그것은 관계가 끝나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정적 징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언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대는 그저 그래, 내 말 알겠어 라고만 하고 이후에 어떠한 피드백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사실상 대화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거나 읽더라도 답을 하지 않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제안해도 바빠서 안 돼, 다음에 얘기하자처럼 계속 피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 역시 우리는 더 이상 내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바쁜 시기가 있고 일시적으로 거리 두기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단순한 일시적 상황이 아니라 거의 상습적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 이미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면 풀 길도 없고 좋았던 감정이 점점 식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한쪽이 노력을 해도 대화 채널 자체가 막혀 있으면 그 노력이 전혀 전달되지 않으니까요. 결국 의사소통이 단절된 관계는 유지하기가 극도로 힘들고 더 붙잡더라도 어느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거나 대화를 시도해도 막무가내로 거부당하는 관계라면 눈물을 머금고라도 한 번쯤 놓아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붙잡아두려고 애써봤자 상대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면 그 담을 허무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았을 때도 이별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는 이유 중 하나는 함께 있을 때 서로가 지지해주고 보살펴주며 어떤 형식으로든 든든함이나 편안함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묻지 않으며 내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아도 모르는 척 방치하거나 돌보려 하지 않는다면 이미 마음이 떠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나 또한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이나 배려가 아예 사라진 상태에서 그저 의무감 때문에 혹은 습관적으로만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의미 없는 껍데기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아프다고 해도 그래? 약 먹어 한마디로 끄디고 외출하든 집에 있든 어떤 관심도 표현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이 사람은 내 감정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에게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난 그냥 내 할 일하면 되지라고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이미 관계가 상당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상태가 단발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바쁜 시기에는 조금 소홀해질 수 있고 서로 예민해져서 배려가 부족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장기간 이어지고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정이 떨어진 상황에서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스트레스만 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연결된 상태로 남아있다고 해서 예전처럼 회복되기 어려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과거에는 함께 웃고 떠들던 추억이 있어도 지금은 그 추억이 서로를 지치게 만드는 부담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미련 없이 관계를 내려놓는 결정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두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방향과 가치관이 극도로 반대되고 합의점이나 협력 의지가 전혀 없을 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치관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조금 다르면 대화를 통해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방향성이 아예 상반돼서 도저히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나는 해외 이주를 꿈꾸며 이미 관련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상대는 절대로 떠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조금의 양보도 없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든 한쪽이 희생해야만 하거나 결국 한쪽은 평생 불만을 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치관이 충돌할 때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상대가 전연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직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면 사실상 길이 없습니다. 또는 결혼관, 자녀계획, 종교나 윤리에 관한 중대한 문제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신념을 지니고 있다면 둘 중 하나가 굴복하지 않는 이상 평행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어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매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이 치열해지면서 애정마저 깎여나가 결국 파국에 이르기도 합니다. 만약 이미 조금씩 맞춰보자고 시도해봤는데 상대가 꿈쩍도 안 하고 나 역시 내 신념이나 방향을 양보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이 관계를 더 붙잡고 늘어지느라 인생의 귀한 시간을 소모하는 게 과연 옳은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각자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꼭 이별을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차이가 극단적으로 커서 매일 스트레스와 불화가 반복되는 상태라면 오히려 그 사람을 놓아주는 편이 서로에게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힘겹게 이어가는 것보다 각자의 길을 걷는 편이 서로의 미래를 위해 나은 결론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미 애정이나 마음이 완전히 떠났음에도 억지로 의무감이나 죄책감 때문에 붙들고 있을 때입니다.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서로를 향한 애정이나 호감, 존중,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쪽이 이미 감정적으로 떠났거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려서 실제로는 의미 있는 교류가 전혀 없는데도 미안함이나 죄책감 혹은 과거의 추억 때문에 여기서 끝내면 내가 너무 나쁜 사람 아닌가 같은 심리에 얽매여 그저 시간을 질질 끄는 모습이 벌어집니다. 이를테면 부부가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지만 아이들 때문에 혹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혹은 부모님이나 주변 시선을 의식해 이혼 대신 무늬만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또는 연인 관계에서 이미 감정이 식었는데 상대가 너무 힘들어할까 봐 참아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고 계속 만나는 경우도 있죠.
처음에는 내가 좀 더 노력하면 감정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품지만 마음 깊숙이선 이미 애정이 사라졌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서로가 불행해지고 결국 어떤 식으로든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마음이 떠난 상황에서 의무감이나 죄책감만으로 버티다 보면 인생에서 소중한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도 거짓된 희망을 주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권태감과 답답함, 그리고 미묘한 적대감이 쌓여서 나중에는 참혹하게 깨지는 결말로 치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랑이나 애정이 끝났음을 스스로 확신한다면, 그리고 상대도 마찬가지라고 느껴진다면 서로 잡아두고 고통을 연장하기보다 놓아줄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별은 아프고 결별하는 순간은 힘들지만 그 고통을 회피하려고 계속 의무감만으로 관계를 이어가면 더 큰 고통이 누적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지나친 죄책감 때문에 내가 떠나면 저 사람이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서로가 얽매인 채 더 큰 불행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이처럼 마음이 떠난 상태가 확연한데 단지 의무감만으로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관계가 이미 사실상 끝났다는 결정적 신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5가지 경우가 확인될 때, 즉 첫째 무시와 폄하가 지속될 때, 둘째 의사소통이 완전히 단절될 때, 셋째 배려와 관심이 완전히 사라져 의무만 남았을 때, 넷째 가치관 충돌이 극단적으로 커져 타협이 불가능할 때, 다섯째 마음이 완전히 떠났음에도 죄책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붙잡고 있을 때, 이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 인연은 정말로 끝났구나, 미련 없이 보내도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대화나 노력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해볼 수 있겠지만 보통 이러한 징조가 선명해지는 시점은 이미 그런 회복의 여지조차 희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미련 없이 보내는 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계가 이미 무너졌는데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서로에게 상처만 깊어집니다. 둘째, 새로운 기회나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게 됩니다. 억지로 남아있는 인연은 대개 양쪽 모두를 소모시키고 긍정적 발전을 가로막지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서로에게 득이 되는 방향, 서로가 조금이라도 성장하거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상처를 주고받는 파국적 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감한 정리가 오히려 나와 상대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러다 정말 후회하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워하는 분도 있을 텐데 깊이 생각해보면 이 5가지 신호가 매우 분명하다면 언젠가는 어차피 깨지고 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차라리 서로의 감정을 더 상하게 하기 전에 성숙하게 이별하는 것이 마음의 흉터를 최소화합니다. 물론 이별을 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며 감정적으로 괴롭고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걱정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이미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붙잡을 것인지 놓아줄 것인지를 택해야 한다면 스스로에게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가? 아니면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스스로 대답이 명확하다면 더 미루지 않고 결단하는 것이 삶을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별 후에 외로움이 두려워서 혹은 주변 시선이나 체면 때문에 끊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이유로 계속 남아있어 봐야 행복해지지 않고 결국엔 더 크고 지독한 상처를 입고 헤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가 보이면 정말로 이 관계를 끝낼 준비를 하면서 마음의 정리를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상대에게 최대한 외의를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진심 어린 대화가 있다면 시도해보되 그마저도 먹히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물러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뒤늦게 상대방이 후회한다 해도 이미 내 마음이 단단히 갈라졌다면 다시 돌아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최소한 지금 당장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계속 질질 끌고 다니는 선택은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헤어지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랑, 우정, 가족 간의 갈등 등에서 이런 신호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지금 맞이한 이 상황이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임을 부인할 수 없다면 남은 선택은 잘 보내주는 것이죠. 붙잡아서 고통만 깊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더 어두워진다면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든 인연을 보내는 건 아프지만 그 공백이 결국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스스로 자립하는 힘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떨어져 나가야만 비로소 편안해지는 관계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 신호를 발견하고도 무작정 다시 되살릴 수 있을 거라며 희망 고문을 하지 마시고 현실을 냉정히 마주하되 이를 통해 내가 배울 점이나 내 다음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찾는 편이 훨씬 이롭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아무리 힘들어도 끌어안고 있으면 결국 상처만 커진다는 말이 이런 상황을 두고 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이제 이 5가지 신호를 다시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시와 폄하가 계속되는가? 둘째,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아 의사소통이 단절되었는가? 셋째,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사라져 버렸는가? 넷째,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서 도무지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가? 다섯째, 마음이 이미 떠났음에도 죄책감이나 습관 같은 이유로 억지로 이어가고 있는가? 이 5가지 중 한두 가지가 겹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항목이 해당된다면 이제 그 관계는 본질적으로 끝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신호가 몇 달 혹은 몇 년간 누적된 상태라면 한쪽이 극적으로 변하기 전에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이 극적으로 변한다 해도 이미 다른 쪽의 마음이 오래전에 떠났다면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결단을 미룰수록 상호 간 신뢰와 감정은 더 나빠지고 심하게는 서로 원수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별은 본래 슬픈 일이고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더욱 큰 파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빠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공허함을 느끼고 마음이 시리고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자유로워진 뒤에야 참 다행이구나. 이 관계에 더 묶여 있었다면 나는 더 힘들었을 거야 라고 깨닫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나쁜 관계가 끝나야만 내 인생에 새롭고 건강한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붙잡고 있으면 손이 가득 차 있기에 더 나은 것을 잡을 여유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별이나 관계 정리는 결코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긍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계속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내 자존감은 무너지고 계속해서 흔들릴 것입니다. 혹은 내 마음은 이미 떠났는데 의무감만으로 억지로 남아있으면 나 자신에게도 불성실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까지 속이며 살면 결국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고 나를 존중해주는 관계를 찾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별을 택하기 전에 상대와의 최종 대화를 시도할 기회가 있다면 성실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나 해결할 수 있는 오해가 있다면 풀리고 서로 마음을 조금은 더 편하게 정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완강하게 대화를 거부한다면 무리해서 억지로 잡아두지 마세요. 그건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낳을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관계의 끝을 알리는 5가지 결정적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현재 어떤 인간관계에서 의심을 느끼고 있고 이 관계가 정말 끝이 난 걸까? 아니면 다시 회복할 여지가 있을까를 고민 중이라면 오늘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이 이미 선명하게 보인다면 미련 없이 보내는 선택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잡아둬야만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떠나보내주는 것도 큰 용기이자 배려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과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때로는 인생에서 스쳐가는 인연이 있는 법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기한이 다 된 관계를 서서히 마무리하는 결단 또한 꼭 필요한 역량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상실감과 아픔을 느낄 때가 많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만남, 더 건강한 관계, 혹은 내 스스로의 독립을 통해 새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겁이 난다면 과연 억지로 붙들고 상처받는 것과
일시적으로 아프더라도 놓아주는 것 중 어느 쪽이 결국 나와 상대에게 더 나은가를 냉정하게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후자를 택하는 편이 길게 보면 상처가 적고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그렇다면 마무리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무시와 폄하가 상습적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 신호, 대화와 의사소통이 완전히 막혀 어떤 얘기도 나누지 못한다. 세 번째 신호, 서로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없어지고 의무감만 남았다. 네 번째 신호, 가치관 충돌이 극단적으로 심해져서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없다. 다섯 번째 신호, 이미 마음이 떠났음에도 죄책감이나 습관 때문에 억지로 이어간다. 이 다섯 가지가 우리 관계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관계의 끝이 다가왔음을 인정하고 놓아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통해 더 이상 붙들기 어려운 인연을 붙잡느라 스스로를 상처 입히지 않길 바라며 언젠가 다른 곳에서 더 소중한 만남, 진정성 있는 인연을 만나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